표현하고 인용하고 그다음 문제 좀 풀고. 먹으시게. 자, 사동 표현은 주어가 남에게 하도록 시키는 것. 그래서 엄마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이렇게 되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뭐뭐 하게 하다, 하게 하다. 그래서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엄마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주동은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거, 동생이 밥을 먹는다, 그렇지? 자, 이거는 동생이 밥 먹는 거는 똑같아. 앞에 피동 같은 경우에는 개미가 물었고 코끼리가 본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위치만 바꿔가지고 당한 자와 한 자 요거의 문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얘가 주동문에 있는 얘가 한 건 맞아. 근데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거. 의미가 되는 거야. 시켜서 한 거. 그래서 동생이 밥을 먹는다고 동생이 알아서 밥을 먹는 거거든. 이런 걸 이제 주동문이라고 해요. 주동문. 자, 근데 여기 이제 사동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새로운 주어가 무조건 하고 있어. 얘가 꼭 들어가야 돼. 새로운 주어가 붙어서, 자, 거기는 엄마가 여기 들어가. 그리고 요 동생이를 부서로 바꿔줘야 돼. 동생에게. 부사어로 바뀌고, 그다음에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로 오는 거야. 밥을. 이건 그대로 목적어로. 자, 근데 먹는다는, 자, 이 먹인다. 자연스러운 거 붙이면 돼. 이희리 교구추 중에 하나 붙이면 되고, 아니면 뭐뭐 하게 하다 붙이면 되거든. 그래서 먹인다 하는 거 혹은 자, 먹게 한다 하는 거야. 두 개 중에 하나 하면 돼. 자, 이렇게 되면은 엄마 동생이 밥을 먹게 하는데 동생이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게 해서 먹는 거지. 먹게 해서.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동문이 되는 거야. 사동문의 특징은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야 돼. 피동문은 목적어 없어도 되거든. 사동문이 있어야 돼. 응? 여기 지금 행위를 시키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응. 저 여기다 새로운 주어가 나타난다고 썼는데. 어디? 어디다? 주동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주동문에 주어. 나타나지 않았죠. 어디요? 아, 3번에?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의 목적어는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주어서로 나타난다. 사동문에는 주동문에 나타나지 않았던 행위를 시킨 사람이 새로운 주어지. 그렇게 해도 맞을까요? 원래 새로운 주어가 들어온다 그래. 근데 막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은 행위를 시킨 사람, 정확하게는 행위를 시킨 사람이 맞지. 근데 틀렸다 볼 거예요. 요거가 근데 기본적으로 문법 체계는 새로운 주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문법 체계는. 근데 이제 학교의 선생님의 재량이겠지 그거는. 행위를 시킨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서울의 숭례고 같은 데는 수업시간에 한 단어 배로 쓰시고 이렇게 나와 시험이. 학교 시험에서도. 그런 학교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마다 용어가 조금 달라. 사동문의 주동문에 나타나지 않았던 행위를 시킨 사람. 이 말이 정확한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번에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주동사에 이희리기 우구추를 붙여. 끓다는 끓이다, 넓다는 넓히다, 얼다 널리다, 남다 남기다, 비다 비우다, 일다 일구다, 늦다 늦추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먹다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자, 먹다는 피동하고 사동이 형태가 달라. 개구리가 뱀에게 먹히다. 이제 희를 붙여. 근데 여기는 엄마가 동생의 밥을 먹인다 이렇게 되지. 형태가 달라지는 게 있고 똑같은 게 있고 그래. 그래서 형태가 똑같은 게 이게 문제야. 네, 그런데 이제 찾는 방법도 있는데 나중에 해줄게. 그다음에 용어내어는 뭐뭐 하게 하다가 붙는데 이렇게 돼.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는 데에 뭐뭐하게 하다가 다 붙어. 그다음에 이희리기 우구추가 못 붙는 데가 있거든. 거기에 뭐뭐 하게 하다가 또 붙을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 뭐뭐 하게 하다는 99.9% 다 붙어 사동문에. 그래서 의미 파악을 할 때 뭐뭐 하게 하다로 파악을 하는 거야. 사동문의 경우에. 그래서 두 가지를 봐. 목적어가 있나? 주어가 뭐뭐 하게 하다 의미를 익히나? 두 가지를 보는 거야. 피동사동 헷갈릴 때는. 그리고 이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방법도 두 가지야. 자, 거기 그 동생이 옷을 입었다가 있는데 이거는 이걸로 해볼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새로운 주어가 생긴다 그랬지? 새로운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미 있는 문장이잖아. 그럴 때 목적어가 그대로 내려와. 그리고 이 동생이가 동생애가 돼. 이게 이제 주어가 부사로 바뀌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먹는다고 먹인다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자, 얼음이 녹는다가 있어. 얼음이 녹는다.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다. 담이 녹다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사, 요거는 이제 형용사거든. 여기 사동문에 형용사도 붙을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주어. 그 다음에 담이를 어떻게 하냐? 이 주어를 목적으로 바꿔주는 거야. 담을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어가 무조건 필요한 거야.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 목적어를 그대로 내리고,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는 문장일 때는 주어를 부사로 바꾸고, 목적어가 없는 문장인 경우에는 이게 자동사나 형용사거든. 이럴 때는 주어를 목적어로 바꿔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일이 유기출 중에 잘 맞는 거를 붙이는 거야. 담을 높인다. 그래서 높이다, 높인다 이렇게. 요거 이제 형용사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형용사고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사동사가 돼. 근데 이제 동사 자동사를 해보면 얼음이 녹는다. 이거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거든. 자동사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자, 이 아이들이 주어를 새로운 주어 붙여. 그 다음에 요거 목적어 없는 문장이니까 얘를 목적어로 바꿔줘. 얼음을. 그 다음 여기다가는 이일이 유구추 붙여보면은 녹이다가 잘 어울리지? 녹인다. 혹은 얼음을 녹게 한다. 그렇게 돼. 여기도 이제 높이다가 있고 높게 한다가 있고.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가 있는 문장은 주어가 부사어로,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주어가 목적어로 바뀐다. 두 가지야. 두 가지. 여기 지금 한 개만 나왔는데 오른쪽에 나오지? 사동사만 있고 주동문이 뭐 아니 여기 그 안 나왔네. 자, 거기 그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바뀔 때 자동사랑 형용사가 바뀔 때 거기 하나 안 나왔으니까 이거 한 개 써놔. 목적어 없는 문장. 근데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냐? 문제에서 그런 게 나와.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 예를 들면 이거야.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있어. 얘가 A 문장이고 얘가 B 문장이야. 그럴 때 A 문장과 B 문장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 주어가 같은 문장 성분으로 바뀐다. 이런 문제가 나와. 근데 문장 성분이 다르지. 저쪽은 부사로 바뀌고 얘는 목적어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바꿨을 때 어떤 문장 성분으로 바뀌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막 나와. 다다음 주에 시험. 다다음 주에 시험. 시작이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 월화수목바? 월수목금바? 시험 앞쪽에 보는 학교들은 아주 깔끔한데 수업 시간에 집보면 되는데 뒤에 보는 새 학교는 아주 난리. 수요일날 보고 목요일날 보고 심지어 월요일날 집보해도 쉬는데. 국어랑 이상한 과목을 보는 거 아니지? 물리든 과학이든 사회가 어디지? 사회가 어디서 가는 거야? 왜? 사회 이렇게 과학에 비하면 사회가 진짜 쉽지.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걔는 함대 보고 다녔는데 딸이 그리고 나한테 생전 아는 척 안 하더니 자식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생일날 맨날 생일 축하해요. 끝이야. 얘가. 이번에 생일에 커피를 보내더라고. 대기업 팀장이라 됐는데 키가 커피 보다가 앉아있어. 짠돌이 새끼 같은 거. 짠돌이야. 옛날부터. 나보고 너 지나치다에서 컨설팅 해? 한 달에 한 번 하면 얼마야? 그랬어. 그랬더니 나 친구 찬사는 만 써도 될까? 그래. 그래? 그랬어.
이 커피를 보냈을 때부터 내가 얘가 뭔가 끼리랑 이상했어. 그거 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예요. 필요할 때 아니 그냥 또 연락을 하는데 필요할 때 뭘 보내는 친구지. 긍정적으로 양심은 있구나 그냥 그러는데 보내주면 기분 아니 걔가 보내준 거 별로 기분 안 좋았어. 근데 알았어. 이게 뭔가 부탁이 있구나. 그 자기 근데 과목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데 간호가 갈 거야. 선택 과목인데 과목을 3개 해야 돼. 과목을 3개 한다 그랬더니 몰라서 하지 마. 왜 그랬더니 2개하고 1개, 2개 골라 그랬어. 진짜? 그래서 뭐 화생이지. 그럼 뭐 해야 되냐? 화생. 그래서 여자애들은 화생해 그랬어. 물 화생을 한다 그랬대. 얘 문과야. 내 친구는 문과야. 그러니까 그래 걔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물리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면 하나 사회 저기 생윤이나 사문 하나 타라 그래. 과목 다돼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돼. 내가 그러거든. 다음에 계속 물어봐. 다음에 돈 받아야겠어. 돈 받을 거야. 네, 저는 뭐 어떤 거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만 했을 거야가 아니라 문과잖아. 네. 그럼 사문 생윤 해야 돼. 나 그거 사왔는 거야. 너 수원 용어 뭐가 있을까? 지리? 일단은 한지, 세계사, 어, 정치원어, 경제, 야, 경제 윤리와 얘기하지 마. 사서이 있어요. 산지, 세계사. 어때? 네. 한지 세계사. 세계고래. 세계 고르는 거고 정법.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다. 두 개는 맞췄어요. 사회 고르는 법 무조건 쉬운 거를 한다. 자, 이거 다 썼지? 그 다음에는 밑에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이 있는데 요거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자, 직접사동은 행위를 시키는 주체가 행위를 하는 사람과 함께 행위에 참여. 그러니까 주어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간접사동은 뭐냐면 명령하는 거야. 예를 들어 야, 옷 입어. 이거는 간접사동이야. 이렇게 되면 엄마가 아이한테 옷을 입게 한 거거든. 옷을 입혔을 때 걔 옷 입혀 그랬잖아. 근데 채린이한테 엄마가 나가면서 채린이 그 옷 입혀 그랬는데 아빠가 옷을 갖고 와서 자 채린이 팔 넣어. 이렇게 안 하잖아. 그치? 채린이 옷 입어. 이러지 시키는 거. 근데 채린이가 2살이야. 그러면 이제 팔 넣어주고 해야지. 지퍼 채워주고 해야지. 근데 그럴 땐 아빠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나는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그랬어. 요거는 이제 그 파생적 사동이라고 그러거든. 단형 사동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입히였다가 된 거지. 입히였다고 요게 들어가면은 요거는 이제 파생적 사동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제 요걸 뭐라고 하냐면 단형 사동이란 말이야. 단형 사동 짧아서. 자, 여기 있고 그다음에 나는 동생에게 옷을 입게 했다. 자, 요거는 입다에다가 뭐뭐 개하다가 붙은 거거든. 자,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통사적 사동이라고 그러고 보조용어이 붙어서 네, 요거를 이제 장형사동이라고 하는 거야. 장형사동. 자, 이제 의미는 이거야. 얘기한 것처럼 밑에 거를 나는 동생이 옷을 입겠다 이거는 뭐야? 내가 동생이 옷 입게 했어. 이거는 어떤 의미로 쓰죠? 옷 입어. 이거야. 만약에 동생이 2살이야. 내가 동생한테 옷 입게 했어. 그러면 어때? 그 의미는 2살에도 애가 자기가 알아서 팔려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애기가. 근데 위에 거 같은 건 어떠냐? 나는 동생이 옷을 입혔다 그러면은 자, 이거 그 상황을 봐봐. 엄마가 나가면서 채린이한테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채린이 옷 입게 해 이랬어. 그러니까 아빠가 채린이한테 야, 그 옷 입어 이러면 돼. 근데 채린이 그 옷 입혀 이랬어. 그럴 때는 두 가지 의미야. 하나는 채린이가 2살이면 혼자 못 입어. 그럴 때는 입혀줘야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머리 넣어주고 팔 넣어주고 해야 돼. 그리고 지퍼 잠궈주고 그렇게 해야 돼. 또 하나는 근데 엄마가 그 말하러 나왔는데 채린이 17살이야.
그 아빠가 체린이 팔로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체린이가 혼자 옷을 못 입으면 그렇게 하겠지. 근데 혼자 옷을 입을 수 있으면 어때? 야 저기 장롱에서 꺼내가지고 옷 입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차이야. 그래서 나는 동생이 옷을 입혔다 그러면은 요럴 때 이제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주어 행위가 포함이 되는 거야. 주어 행위가 포함이 돼. 그래서 요걸 이제 직접사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어 행위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요럴 때 이제 간접사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간접사동. 그런데 밑에 같은 경우는 나는 동생 옷을 입겠다 그러면 야, 옷 입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간접사동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두 개 그렇게 바꿔서 물어봐. 밑에 있는 이 사동문은 주어에 직접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문제를 줘. 예를 들면 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혔다 이런 거 있지? 이런 문장 있어. 자, 졸음 문장은 어때? 읽혔다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읽어줬을 때 읽혔다 그럴까?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들 책을 읽어줬다 그러지? 읽어주는 거는 사동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 책을 읽혔다면 애들이 책을 읽는 거지. 그래서 동사가 이런 입혔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미루다 되는데 저런 문장들은 저거 간접사동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단형사동이하고 전부 다 이중으로 되는 건 아니야. 의미 파악을 잘해야 돼. 얘는. 그래서 입혔다, 먹였다 뭐 이런 애들이지. 그런 애들은 되는데 저래서 읽혔다 뭐 이런 거는 안 돼. 요거는 이제 안 되는 경우. 요거는 이 간접사동밖에 안 돼. 자, 오른쪽 거를 보면은 사동문만 있고 주동문이 없는 문장에서 선생님이 종을 울렸다거든? 선생님이 종을 쳤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선생님이 종을 울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주어를 빼. 주어를 빼는 거 무조건. 그 다음에 부사가 없는 문장이지 목적어 서술어로만 되어 있는 사동문 같은 경우는 이 목적어를 주어로 빼야 돼. 그럼 종이 울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종이 울었다? 그럼 종이 혼자 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동문이 없는 거야. 밑에도 똑같아. 증인이 끝까지 진실을 숨겼다는데 여기도 부사가 없지. 그러면 진실이 숨었다가 돼버려. 진실이 숨었다. 안 이상하잖아. 그치? 진실을 혼자 어떻게 숨어?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내 친구는 돼지를 먹인다고 하는데 자 돼지가 먹는다거든? 왠지 될 것 같지? 요거는 의미가 돼지가 밥을 먹다 의미가 아니라 기른다 의미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주동문이 없는 문장들이 있다라는 거. 자, 사동문의 의미 차이가 있는데 사동접사 사동문이 있고 뭐뭐게 하다 뭐뭐하게 하다 사동문이 있는데 자, 사동접사 사동문은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하고 대상이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데 이게 1번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건 단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 문제도 실제로 그렇게 나와. 얘가 뭐 주어에 직접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 이런 게 나와. 자, 그 다음에 딸에게 옷을 입게 했다는 요 명령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동문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여기는 간접사동이야. 기본적으로는 명령하는 뭐뭐 하게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아닌 경우가 하나 가끔 있는 거야. 자, 근데 뭐뭐 하게 하다 사동문이지 대상의 행동을 하도록 시킨다. 이제 시키는 거 시키는 거. 자, 근데 잘못된 사동에 사용이 있는데 저건 어떻게 하냐? 하다를 붙여서 대면 걔는 잘못된 사동이에요. 그럼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저희 회사가 주어지 교육 시켜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교육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교육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맡겨야 돼 이럴 때는. 근데 우리 회사가 직접 해주는 거거든 이럴 때는. 그래서 교육해드립니다. 2번을 자, 뭐 이거 그 입원시키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입원시키다.
예를 들어 그녀가 입원시키다 이러고 있어. 근데 이게 아니, 문장을 제대로 말하면 그녀가 그 아이를 입원시키다. 이런 문장에 좀 시키다가 있긴 있잖아. 근데 이걸 하다를 넣으면 안 돼. 문장이. 그녀가 아이를 입원하다 안 되지. 그 다음에 아이를 교육시키다 이런 것도 그녀가 아이를 교육하다 뭐 직접 하는 수도 있는데 아이를 다른 데 맡겨서 할 때 시키다가 쓰는 거야. 근데 위의 문장 같은 경우는 그녀가 아이를 교육 입원하다 그러면 안 맞아. 그래서 하다를 넣어서 문장이 자연스러우면 잘못된 사동이고 이게 안 되면 하다가 안 들어가면 사동이야. 그래서 뭐뭐 하다로 교체하는 거야. 뭐뭐 하다로 교체를 해서 얘가 돼. 그러면 잘못된 사동. 얘가 안 돼. 그러면 얘는 사동, 그냥 사동은 네. 그래서 하다를 집어넣는다라는 거. 누가 물어봤는지 모르겠네. 누가 물어봤냐? 간접 인용으로 누구였지? 어? 아, 나 예림이 그걸 안 보고 그냥 답만 냈어. 누군지도 모르고. 이거 인용문이 그 밑에 뒤에 이제 인용문을 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옮긴 점이 들어있는 표현인데, 자 종류는 직접 인용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거야. 그 사람의 말로. 근데 간접 인용은 내 말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지시어도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시제도 좀 바뀌고, 노편도 바뀌고 이렇게 돼. 그는 자신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바꾸는 것도 있었어. 자신이 언어로? 그러니까 형이 뭐 주장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야? 잘 똑바로 얘기해봐. 아 아니에요. 괜찮아 얘기해. 근데 그걸 구박하거나 혼자서 윽박지르거나 이러지 않을게. 좋다는 일단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는 큰 따옴표고 라고, 나는, 하는, 하고 이런 게 붙어. 기본적으로 라고가 붙어. 그는 나는 몸이 아파. 자 문장을 끝내서 마침을 찍고 따옴표 치고 그다음에 라고야. 기본적으로는 인용문은 문장을 종결어미까지 다 쓴 다음에 써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는 나는 몸이 아파 그랬거든. 저기서 나가 누구야? 가빈이 잔다. 이쪽에서 카메라 찍을까? 나는 몸이 아파라고 누가 떠들었어. 수업 시간에 떠들어. 내가 뭐라 그랬대? 내가 수업을 하고 말을 하면 걔가 말을 해. 그래서 걔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말하면 너 목소리 되게 안 들려 그랬어. 들리냐? 뻥이냐? 그래서 네가 안 보이면 내가 안 보이게? 그랬거든? 막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전화 왔어. 자기 안 떠들었다고 CCTV도 돌려보지. 근데 생각이 갑자기 진짜 근데 CCTV 돌려보자는데 실성 안 되잖아. 생각만 나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 안 보여. 누가 그래도 돼. 그렇잖아. CCTV 돌려보고 싶다고 할 때 애가 아니 돌려봤자 안 보여.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 근데 그 말을 뺐지. 그래서 엄마한테 알아서 내가 애하고 해결한다고 그러고 끝냈어. 최근에 써가지고 진짜. 그리고 뭐랬냐 자기 떠든 거 빼고 다 했대. 옆에 하고 장난도 치고 내가 이거 듣고 있다가 그래 잘했다. 그래서 떠든 건 네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절대 안 떠들었대. 엄마가 또 자기는 안 했다는 건 안 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CCTV를 보고 싶어? 그랬어.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자기 이 결백을 증명하고 싶대. 근데 네 마스크 써가지고 안 보여. 그랬더니 얘가 올해 이상한 데 되게 많이 겪어. 우리 학원에서 올해 있었던 올해 이상한 애 엄청 많았어. 나 올해 굉장히 위기였어. 학원 때문에 불면증 오고 막 했어. 몇 학년이에요? 학원 때문에 불면증 5월에 학원 때문에 학원 애들 때문에 불면증 와가지고 여기 눈 터지고 막 그건 장난 아니죠. 그분이 몇 학년이에요? 그분은 2학년이잖아. 요번에 그랬어 그분. 아 근데 해결했어 내가. 가뿐하 해결했어. 가볍게 해결해서 걔한테 사과 받았어. 잘못했다고.
안 되겠더라고. 올해 패턴이 좀 그런 패턴이야. 지가 떠들고 너 떠들지 마 그러면 저안 떠드는데. 저는 안 떠들고 좀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게 패턴 찍어야겠다 이거를. 이 생각을 그래서 한번 했어. 그럼 할까? 채원이 얼마나 많이 떠든다고? 채원이 얼마나 많이 떠든다고? 왜? 한번 재밌을 것 같지? 자, 그리고 봐. 협박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나는 몸이 아파는 그가 말이거든? 이제 그럼 나는 누구야?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접인용으로 바꾸면 그는. 자, 이건 뭐야? 그는, 그가 몸이 이렇게 돼. 아프다 보호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몸이 아프다 보호 들어가는 거. 근데 이게 그는 그가잖아. 이게 똑같은 게 중복되면 얘를 바꿔줘야 돼. 제기대명사로. 그래서 이거 자기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제기대명사로 똑같을 때 아프다고 말했다 해서. 자, 그 문장 니네 교재에 있던 문장이 뭐지? 그러니까 이거였어. 자, 선생님께서 체린이 오라셔 이런 문장이 있어.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게. 맞는 문장이거든. 어떻게 하면 틀려? 얘는 맞는 문장. 오래 하면 틀리지. 또 체린이 오시래도 틀리지. 그 다음에 이건 맞는 문장. 오라고 하셔가 맞는 문장이거든. 얘가 이제 가장 정확한 문장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한 거야. 자, 선생님께서 체린이 와 라고 하셔야. 원래 문장이 이거야. 원래 문장은 요건데, 자, 요거는 이제 따옴표를 빼면 선생님께서 체린이, 자, 오가 이제 오다에 아 붙은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 라, 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셔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확한 문장인 거고, 요걸 줄인 게 오라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체린이 오시래 그러면은 여기서 선생님께서 체린이 오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상하지? 자, 오른쪽에 보면 자,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조사 없이 인용하는 문장들의 동사 하다를 써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걸 손들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그러니까 하다라고 돼 있지만 하고야 하고. 자, 고초는 손들어 하고 크게 외쳤다. 손들어라고 크게 외쳤다. 그리고 이걸 간접인용으로 바꾼다. 고초는 손 어떻게 바꿔? 간접인용 빵표 빼면 고초는 손 어떻게 써야 될까? 손들라고. 손들라?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크게 외쳤다. 이렇게 돼. 응? 알리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나는 책에 살피는 친구들 대화할 수 없는 선물들이 있다. 라고 몇 페이지야? 189페이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을 붙이는 거였거든요. 189. 이거를 나는 세계 챔피언인데도 들어갈 수 있는 상점들이 있다. 저 이거 자신이 아니면 그가라고 썼거든요. 이게 간접인용이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리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알리는 세계 챔피언인데도 들어갈 수 있는 상점들이 있다고 고치면 시간을 이렇게 되네. 그가 세계 챔피언인데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아니면 자신이. 자신이 써도 될 것 같은데. 그가는 자기가 해도 되고. 그가 알리는 방송에 그는 세계 챔피언인데도 들어갈 수 있는 상점들이 있다.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 아닌데. 그가 세계 챔피언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알리가 돼야 되거든. 알리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알리는 세계 챔피언인데도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이 자신이 딱 맞는 게 앞에 알리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복되는 걸 피하려면 제기대명사를 써야 돼. 그게 자신으로 썼던 것 같아요. 자신이. 자신이는 써도 돼. 그건 상관없는데 그가 글을 쓰면 3인칭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는 위치는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제기대명사 쓰는 위치야. 만약에 그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는 세계 챔피언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제기대명사 써야 될 위치 여기는. 자,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얘 풀어볼게요. 아무튼 여기 배송사고 되면 안 돼 중간에. 왜 이렇게 많이 보고 왔지? 뭐 이렇게 보고 왔지? 가져이 있어? 사전에 파일도 보내는데. 일번은 안 풀어도 돼. 어쩐지 모르겠어. 무정표는 안 나오지 않아? 우선표는 안 나오지. 한 번 좀 빼. 알아보면 좋은데. 아.